안녕하세요. 면접의 어려운 부분만 쏙쏙 골라 해결해드릴 면접 해결사 이수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면접 4대 천왕 이 강좌는요, 가장 기본이 되는 질문들만 추려서 이것만은 면접 전에 꼭 짚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해본 강좌입니다. 면접 답변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들에 면접에 임하는 자세나 답변을 할 때 마음가짐, 그리고 답변을 작성하기 위해서 준비 과정들을 단계별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수전쌤만의 답변 공식을 알려드리고 또 면접 상황에서 돌발 상황이 대처하는 그런 방법들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강좌에서는요,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속 시원히 알려드릴 강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면접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취업을 함에 있어서 면접이 정말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면접은 언제 보나요, 여러분? 그렇죠. 채용 공고가 난 다음에 서류 전형에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한 다음 합격 발표가 나면 그때부터 면접 전형이 시작됩니다. 1차에서는 실무진을 중심으로 한 면접이 진행되고요. 2차에서는 임원진을 대상으로 한 면접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회사는 3차까지 진행하는 회사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체력 검사나 인적성을 보기도 하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4가지 혹은 5가지의 전형 중에서 면접이 반 이상을 차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면접이 중요하신 것을 아시는 거고요. 또 신경도 많이 쓰고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면접은 나에게만 어려울까요? 사실 누구에게나 다 어렵고 긴장되는 것이 면접 전형입니다. 항공사 면접일 경우에는 특히나 이미지 메이킹, 그리고 자세, 또 돌발 질문에 대처하기 위해서 시사나 외국어 등의 준비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답변 준비까지 하려면 더더욱 어렵겠죠. 사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면접 전날에는 잠 못 이루고 걱정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당일에 열심히 준비해간 답변들이 또 생각이 안 나면 머릿속은 하얘지고 항상 후회하고 나온 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거 아세요? 면접관에게도 면접은 굉장히 어렵고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니고 면접관님들도 굉장히 긴장을 하고 면접에 임한다는 사실이죠. 왜냐고요? 3개월이나 1년 만에 채용한 다음에 저는 이 회사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일이 안 맞는 것 같아요 하고 그만두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이런 걸 채용 실패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사람들을 뽑아놓고 교육을 시키고 난 다음에 회사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나가버리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뽑아야 하기 때문에 기획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접관에게도 면접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면접관이 그렇다면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래 일할까? 이 일과 맞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면접의 질문도 우리 회사와 이 사람이 맞는지, 그리고 업무는 잘 맡아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면접관에게도 중요하고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이 면접, 우리는 면접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수전쌤이 추천하는 면접에 임하는 자세 2가지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something to you, 당신에게 뭔가 특별한 2가지를 장착하시라는 겁니다. 첫 번째, 자신감을 가져라부터 살펴볼게요. 사실 면접에서 간절함, 꼭 되고 싶다라는 마음은 플러스 요인이 되지만 꼭 뽑아주세요 라고 구걸하는 건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월스 답변, 좀 안 좋은 예를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좋은 예도 굉장히 많지만 여러분이 안 좋은 예를 먼저 보고 이 점은 내가 고쳐야겠구나, 나한테는 이런 점이 좋구나 라는 것을 알아두면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답변을 준비를 해봤어요. 안 좋은 답변은 보시면 제가 부족하지만 회사에 입사한다면 이라든지 저는 오랜 시간 승무원을 꿈꿔왔습니다. 꼭 뽑아주십시오. 라고 면접에서 조급함을 보이거나 주눅 들어 있으면 답변 역시 듣는 사람에게 확신을 줄 수가 없습니다. 면접은 사실 나를 피하라는 자리잖아요. 나를 뽑아주세요 하는 자리니까 나 같은 사람 놓치면 후회할걸? 라는 자신감을 가지시고 나만의 특별함을 마음껏 뽐내시면서
면접 분위기를 주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전국을 찔러라인데요. 사실 중요한 자리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 자리에서 내가 예뻐 보이기 위해서 화장을 합니다. 화장을 하다 보면 여기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 아이섀도우를 다른 색으로 좀 바꿔볼까? 아이라인 좀 더 그려볼까? 이렇게 계속 수정을 하다 보면 오히려 과해지거나 망치는 경우가 있죠. 면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접에서 선생님이 나를 뽐내라고 했어 라고 하니까 답변을 오히려 그럴듯하게 꾸며서 말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내가 말해야 될 핵심들이 없고 부수적인 내용들을 훨씬 더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월스 답변 한번 보실까요? 자, 승무원이 되기 위해 다양한 곳에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라든지 모모 항공이 최고 항공사가 될 때까지 훨씬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부사들을 많이 붙이거나 형용사를 많이 붙이면 오히려 이런 말들은 꾸미는 말, 추상적인 말들이 돼서 면접관들이 이거는 좀 와닿지 않은데? 라는 말들을 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꾸미는 말보다 추상적인 말보다는 면접관들이 왜 이 면접을 보고 있고 이 질문을 했는지 초심으로 돌아가서 질문 의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면접관들은 이런 걸 듣고 싶어 하는구나. 면접 의도에 대해서 전국을 찔러주면 면접관도 들으면서 솔깃해지겠죠. 내가 어떤 곳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들, 나의 이런 점이 회사와 승무원에게 맞는 인재다라는 것을 핵심적이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어필해 주시면 이 사람이라면 우리 회사와 맞고 승무원 일을 맡기면 오랫동안 잘하겠구나라는 인상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두 가지 자세, 당신에게만 있는 특별한 두 가지 자세는 다 갖춰져 있으시겠죠? 그럼 우리 이제 마음을 다잡고 답변을 한번 써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부터 저만의 시크릿 공식, 삼성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와 승무원의 스토리텔링인데요. 첫 번째는 나와 회사, 그리고 승무원을 부합하도록 부합성을 밝혀주셔야 되시고요. 두 번째는 스토리의 차별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텔링, 말하는 거죠. 말하는 진실성이 있으셔야 됩니다. 사실 답변 내용에는 공식이 없어요. 다들 경험한 것이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굴지, 답변 구성에는 공식이 있습니다. 예상 질문을 제가 수업 때 뽑아가지고 여러분한테 나눠드리고 답 적어보세요 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은 다 질문을 보신 다음에 바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내용이 정리가 안 된 답변이 나옵니다. 사람마다 다 개성이 있는 것처럼요. 답변의 내용의 정도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좋은 답변은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구성이 잘 되어 있는 뼈대가 있는 답변인데요. 이렇게 그냥 적어만 내려가다 보면은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정리가 잘 안 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말할 때 듣는 사람도 이해를 잘 못하겠죠. 자, 그래서 답변을 꼭 먼저 정리를 하고 생각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요. 외워야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용만 적어 내려가다 보면은 굴지가 없기 때문에 내용을 달달달달 외우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네. 면접관이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 나면 대답을 합니다. 하다가 내가 말했던 답변이 이건가? 내가 준비했던 단어는 이게 아닌데? 라면서 틀리게 될 경우에는 말문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미소를 짓죠. 내 머릿속은 하얘지기 시작하고요. 이렇게 되면 내용에만 신경을 써서 내 이미지, 지금 갖고 있던 내 이미지 메이킹, 그리고 내 자세가 흐트러지게 돼서 조금 안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도 있고요. 또 듣는 사람도 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달달달달 외운 답변들은 면접관이 가장 싫어하는 면접 답변 1순위라는 거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돌발 질문이나 꼬리 질문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내용만 달달 외우시다 보면 이런 답변들은 굉장히 당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또 한 가지는요. 요즘에 특히
준비 안 된 자기소개를 많이 시키시거든요. 그거는 여러분이 달달 외운 답변을 듣기 싫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외운 답변이 아닌 내 마음에서 드러나지는 솔직한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요, 앞에서 살펴본 첫 번째, 두 번째, 저희 문제점을 우리는 면접에서 발생시키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수전쌤만의 공식, 삼성 공식을 적용할 차례입니다. 첫 번째, 부합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승무원과 나, 그리고 회사와 나의 부합하는 점을 찾는 건데요. 면접 의도를 파악을 하면 훨씬 더 좋겠죠. 면접관이 왜 질문을 할까? 앞서 말했던 것처럼 면접관의 의도를 파악하셔서 왜 질문을 이걸 하셨지? 라고 생각을 먼저 하시게 되면 훨씬 더 답변하시기가 수월하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토리의 차별성입니다. 나만의 개성을 살려가지고요, 주제를 선정하시는 거예요. 아까 생각했던 것, 면접관이 왜 이 질문을 했지? 에 대한 생각의 답변을 찾으셨다면 그 다음에는 거기에 맞는 나의 이야기, 주제를 선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어서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승무원과 회사에 관련된 나만의 이야기를, 나의 장점을 선정을 하셔야지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텔링의 진실성입니다. 내가 나의 이야기를 적었지만 내가 외워서 답변을 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더 가짜 같은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용을 적는 것이 아니고 구성을 확실하게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각 부분의 내용을 구성을 하시는데요. 서론에서는 내용 요약을 한 줄로 나만의 카피 문구를 만들어서 듣는 면접관이 처음에 솔깃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본론은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때에는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만 정하셔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어떻게 그 일이 되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결론은요, 종합적으로 한 줄로 또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이때 서론과 다른 점은 서론에서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첫 번째 광고 문구처럼 밝혀주시는 거고, 마지막 결론은요, 내 PR이나 포부를 넣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런 경험을 했던 것처럼 본론에 대한 내용에서 어떤 것을 배웠는지, 그리고 이게 나의 자질이 어떻게 이 회사에서 승무원의 직무에서 발휘할 것인지, 도움이 될 것인지를 정리하시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면접관도 공감하실 수 있는 답변은요, 진실되고 체계적인 답변입니다. 달달 외운 답변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자나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소설이나 기사처럼 완벽한 문장을 만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질문에 맞는, 딱 들었을 때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이지? 라고 생각한 뒤에 말씀을 하시면 내용 구성을 잡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자, 이렇게 다 답변을 완성을 하셨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요, 스터디나 내가 혼자 거울을 보시면서 연습하실 때 단련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이럴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용을 다 답변에 적으시는 게 아니고요. 미리 예상 질문을 뽑아놨죠. 그러면 구성만 생각해 두시고 즉시 답변하는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좋으세요. 자, 돌발 질문이나 꼬리 질문들이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즉시 답변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신데요. 그런 내가 말했던 답변들에서 이 질문에서는 조금 더 꼬리 질문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시는 예상 질문들도 한번 적어보시면서 답변을 해보시면 훨씬 더 답변을 하실 때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면접에 대비해야 할 때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하고 어떻게 답변의 공식을 만들어서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알아보셨는데요. 자,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Something to you, 당신에게만 있는 특별한 두 가지 자세는 첫 번째는 자신감을 가져라 였고요. 두 번째는 전곡을 찔러라, 면접관의 의도를 파악하라 였었죠. 이 자세를 가지고 면접 답변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실 때 공식 기억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렇죠.
세 가지 공식이 있었죠. 삼성 공식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부합성, 그리고 두 번째 차별성, 마지막으로 말하는 데 있어서 진실성이 있어야 한다 였습니다. 자, 여러분 정리 잘 해두시고요. 이 공식들은 앞으로 다음 강의 그리고 그 다음 강의에서도 계속해서 언제든지 적용할 수 있는 공식이니까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나에 대한 대표 질문 두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어떻게 답변을 하면 되시는지 이 공식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숙제가 있습니다. 제가 올려드린 라이프 마인드 맵을 만들어 오시는 건데요. 일단은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고 자료를 드릴 테니까요. 한번 내가 생각나는 대로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올려드린 파일 받으셔서요. 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이 답변들은 유도를 하는 거지 내가 질문을 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적으신 게 있다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꼭 적어주셔야 되세요. 그리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순간, 그리고 경험이 어떤 게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핵심만 적어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매 강의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긍정의 힘을 팍팍 심어드릴 텐데요. 긍정의 말 한마디, 제가 준비해온 말은요. 인생에서 범하는 가장 큰 실수는 실수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라는 알버트 후버의 명언입니다. 제가 상담을 많이 하는데 승무원 진로 상담이나 면접 상담을 할 때 보면은 선생님 저는 면접 가서 실수할 것 같아서 걱정돼요 라는 말들을 많이 하세요. 사실 그런 걱정들은 안 하시는 게 훨씬 좋겠죠. 그런데 내가 면접을 가게 되면 당연히 걱정을 하기 마련이에요. 근데 걱정은 좋아요. 근데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 자신감이 없다면 상대방도 그걸 느끼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항상 리마인드를 하시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강조했던 거 있죠. 자신감을 가지시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를 믿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꼭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이제 다음 강의 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